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차이나 포커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차이나 포커스와 함께 해주실 한국투자증권의 정정연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정말 7월은 파란의 그 한 달이었었는데 뭐 세계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국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미국도 상당히 좀 그랬었는데 중국은 궤적이 조금 전 세계의 흐름하고 만연하게 작년부터 좀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뭐 항생테크라든가 네. 홍콩 쪽, 뭐 알리바바는 이런 7월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장에서 네. 오히려 좀 강한 반등을 보였고요. 음, 근데 또 중국의 과창판이라든가 창업판처럼 AI 투자 사이클에 맞물려서 네. 뭐 반도체나 AI 인프라 투자 관련된 종목들 지수들은 이 변동성에서 함께 좀 움직였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네, 다르게 보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이번에 그 AI 서사가 조금 흔들렸던데 가장 크게 역할을 한 게 거의 제2의 뭐 딥시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제 문샷 K3 건이 이제 큰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CXMT의 상장과 상장 성공 그리고 뭐 DV를 국가가 직접 만든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와 중국 그 반도체는 되게 좋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상황이 어땠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뉴스를 보거나 음. 이제 해석들을 보면 방금 말씀해 주셨던 중국의 기술 국산화 그리고 딥시크 충격처럼 뭐 키미, 문샷 등등의 좀 뭐랄까요? 노이즈가 될 수 있는 워딩들이 좀 많이 나왔던 걸로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이슈들이 나오면 반대로 중국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겠구나 싶었겠지만 7월 달에 중국의 과창판, 대표적으로 반도체를 대표하는 지수죠. 과창판도 한 달 동안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창업판 방금 말씀드렸던 광 모듈, 광 통신 관련 주들이 몰려 있는 창업판 역시도 한 달 동안 20% 정도 빠져서요. 그래서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게 국내 관점에서 보는 것도 당연히 맞겠지만 글로벌리 같이 봤을 때 최근의 이 변동성은 단순히 중국의 이슈로 해석하기에는 뭐 전세가 똑같이 움직였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중국 내부적으로도 최근의 이 변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냐로 고민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CXMT는 매우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어요. 지금 시가총 1위가 됐었죠. 그래서 그런가 다른 에너지 아니 저기 다른 반도체 에너지를 다 빼먹은 것 같은 느낌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과거 자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CXMT라는 거대한 기업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주변 종목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상장 첫날부터 이제 3조 위안으로 중국 전체 시가총액 1, 2위를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네. 지금 상장 시총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거의 유일한 피난처라고 보면서 그쪽으로 돈이 더 몰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내부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그 저기에서 시가총액 1위가 된 게 본토에서지 예를 들어 저기 뭐 어디야 우리 옛날 제일 알리바바라든가 텐센트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시가총액이 조금 더 높지 않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글로벌 주식들의 시가총액을 보면요. 원래 중국 전체 포함해서 텐센트가 제일 덩치가 컸는데 네. 이번에 CXMT가 이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실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이런 회사들은 뭐 마치 뭐라고 표현되나? 중국에서는 뭐 메타라든가 이런 그 이상 뭐 여러 개 섞인 회사처럼 돼가지고 압도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데 불구하고 그만큼 이번에 CXMT가 굉장히 파급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리바바나 텐센트처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반등을 하긴 했는데요. 워낙 CXMT가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 400% 넘게 네. 오르고 워낙 큰 규모로 상장을 성공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가총액 관점에서 비교해 보면 CXMT가 텐센트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올라가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공모가는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데 주가는 정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한 5배 정도 지금 오른 거잖아요. 네, 공모가에서. 맞습니다. 근데 어떤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600조 원이 이제 휙 하고 넘어버렸는데 저는 조금 고평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해 봤을 때 뭐 27년까지 실적이 좋다고 해도 그 실적 대비로는 지금 뭐 좀 더 비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일종의 라이징 스타고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성장하고 나면 또 먹을 수 있는 뭐 폭도 크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별로 그런 누리가 없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을 평가할 정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워낙 변동성이 커져 있는 네. 상태였고 네. 특히나 과창판 같은 경우에는 상장 첫날부터 5거래일 동안에는 네. 상한가가 없습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지금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뭐 어느 정도의 밸류가 찼다 혹은 뭐 고평가다는 아직은 좀 설명이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네. 저도 이 부분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과창판은 상한 20%로 들어갑니다. 네네네. 본격적으로 시장의 평가를 받는 게 다음 주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실적 측면에서 대략적으로 지금 뭐 디램의 가격이라든가 등등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를 저희가 계속 전망을 합니다. 네. 근데 CXMT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애플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요. 이번에 애플이 실적 발표에서도 네. 슬쩍 이제 언급을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대외 브랜드, 그러니까 해외 브랜드에서 중국 쪽을 접촉을 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네네. 자꾸 밸류에이션 얹어주려고 하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중국 내부에 뭐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레노버가 이제 YMTC의 낸드를 사용을 해서 본인들의 보급형 모델, 수출 모델을 만들거나 네. 그 외에 CXMT의 디램을 이용한 나머지 브랜드들도 지금 탑재를 위해서 준비 중이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라 네네네. 조금 더 밸류에이션을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어느 정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CXMT 상장 이후에 지금 상장이 계속해서 본물인 것 같아요. 지금 하기야 작년부터 뭐 특별히 첨단 기업들의 상장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번에는 유니트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중국에서 유일한 그 풀스택을 가지고 있는 네. 유니트리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고요. 예. 사실 로봇계로도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전 세계 작년 기준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약 35%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글로벌 1위입니다. 네. 이 기업이 지금 이제 중국 과창판에 네네. 또 상장 심사를 통과한 상태고 곧 청약을 할 예정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8월 5일에 이제 수요 예측이 들어가고요. 네. 8월 10일에 오프라인 청약을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이번에 CXMT 상장했던 거랑 비교를 해본다면 8월 말 혹은 9월 초 정도면 네. 상장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첨단 기업들을 상장해서 그 어떤 향후의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좀 열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모습 많이 있는데 이 중국의 로봇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상당한 경계감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로봇뿐만 아니라 전 모든 산업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FCC, 미국 FCC에서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다음에 전력에 사용되는 인버터의 수입을 막겠다. 네. 이게 해외 거를 막겠다라는 건데요. 사실상 중국을 타깃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지난번에 그 AI 쪽에서도 그런데 미국이 뭘 막으면 맞대응을 하는 경향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2018년 무역 분쟁을 시작으로 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보복 관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관세를 부과했었고요. 이번에 AI 사태도 마찬가지지만 뭐 미국 기업들이 계속 사용을 하는 관점에서 사용하려는 관점에서 중국이 오히려 자국이 가지고 있는 뭐 AI 기술이라든가 AI 반도체 칩을 활용하는 방식을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인버터를 포함한 전력기기 등등을 막기 시작하면 중국 역시도 그렇다면 우리도 수출 규제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할 네.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니트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로봇 하면 대부분 다 적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적자 아니죠? 이 회사는? 예, 맞습니다. 네.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스택 거의 뭐 유일하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심지어 돈도 벌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평가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흑자를 내고 있는 뭐 아직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중국 로봇 뭐 약간 장난감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쉽게 생각해 보시면 움직이는 장난감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계속 이제 발전하는 거라서 로봇에 있어서는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부속 같은 걸 만드는 일본, 그리고 또 한국이 또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로봇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 쪽에서도 수요를 정확하게 찾진 못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이제 막 양산이 시작이 되고 네. 정확히 뭐 제조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나갈 것인가가 아마 전 세계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일 텐데요. 네. 중국은 이걸 국영기업을 통해서 진행 중입니다. 네네. 국영기업의 거의 의무 커터처럼 할당을 하고 있고요. 반드시 구매를 해서 이 로봇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해 나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분포를 배급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지금 국영기업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수요를 넓힌다는 관점에서는 중국만의 방식으로 좀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그 매출과 이익까지도 나기 때문에 세계적인 로봇 기업이 중국에서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 미국이라든가 우리 한국이나는 어떻게 또 대응을 할 것인가가 참 앞으로 세계 그 로봇에서 되게 재미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이제 첨단 기업 쪽에서에 대한 어떤 지원책은 굉장히 강한데 민생 쪽에서는 꼭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하반기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 그래요. 네, 이게 7월 정치국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 네. 매달 열리는 회의이긴 한데요. 저희가 개인적으로 4월, 7월의 회의를 좀 주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최고 지도부 회의, 즉 시진핑 주석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입니다. 4월, 7월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1분기 GDP 확인하고 네. 2분기 GDP 확인하고 즉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다음에 최고 지도부가 모여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 특히나 10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해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제가 뭐 자료로도 꼭 쓰고 언급을 하는 부분인데 4월과 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네. 사실 4월의 회의에서는요. 1분기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보니까 5%를 기록을 했습니다. 성장률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다. 그리고 우리 뭐 이것저것 구조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들도 동력을 충분히 찾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감을 피력을 했던 반면에 7월 회의는 좀 다릅니다. 7월 회의는 아무래도 성장률이 둔화된 것도 있고요. 가장 그런 이란 전쟁, 미국과 이란 전쟁의 충격이 컸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경제 회복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예. 톤은 좀 바뀌었습니다. 이 말은 정책적으로는 1분기는 사실 1, 2분기는 돈을 좀 아껴 쓸 수 있는 상태였고요. 예. 뭘 하지 않아도 경제가 괜찮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렇게 경계감을 키웠다라는 건 하반기 이후에는 조금 더 돈을 써서라도 정책적으로 돈을 써서라도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빠지는 걸 막겠다라고 봐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에 그 이란 전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경계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던 시점이 아닌가 싶고 이제 숨고르기가 뭔가 된 걸로 파악을 하니까 그리고 이란에서 그 지금 중동에서부터 석유 캐올 때 보니까는 이번에도 홍해도 그렇고 중국만 통행료 안 내고 잘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뉴스로 계속 네.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네. 이란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중국과 오랜 기간 동안 좀 연을 맺고 있었고 네. 그 기간 동안 중국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지원을 해줬던 것이 지금 이렇게 좀 차이가 나게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네. 뭐 뉴스를 보니까 통행료까지 안 걷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통행료를 내도 상관없을 겁니다. 물건만 네. 받을 수 있다면. 왜냐하면 특히나 위안화로 거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크게 상관이 없을 텐데 네. 그마저도 지금 면제한 상태로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은 어떻게 해서든 통과를 시켜주려는 게 지금 뭐 이란이라든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좀 유리한 상태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아주 화들짝해서 부인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이란 전쟁에서 이란이 쓰고 있는 무기들 중에 일부가 중국산이다. 네. 중국이 예를 들어서 지대공 관련된 미사일 비슷한 거, 방어 시스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납품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데 하여튼 굉장히 강력한 부인을 하긴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예.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네. 해당 관련된 보도를 강하게 부인을 했고요. 네. 저희가 사실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확인은 어렵겠죠. 근데 지금까지의 그들의 관계를 보면 뭐 무기가 아닐지언정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있었다라고 저희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이란도 마찬가지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최소한 중국으로 나가는 물량만큼은 자신들이 좀 보장을 하자라는 네.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부인을 해도 내부적으로는 주고 싶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그 미국의 화력과 간접적으로 맞짱을 떠볼 수 있는 아주 진짜 현실적인 네. 계기가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중국군이
규모가 커지고 네. 이것저것 첨단 기술을 음. 도입한 무기들을 만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처럼 실전 경험이 있었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중간중간 뭐 인도랑 파키스탄이 이제 네. 분쟁이 있었을 때도 그리고 이번에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있었을 때도 중국 정부가 뭐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 열심히 본인들의 무기를 보급을 하면서 네. 실전 경험을 좀 쌓는 상황이다라는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건 추측이 되는 근데 거죠. 하여튼 네. 뭐 그런 보도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아니다. 네, 라고 맞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 이게 실제이면 만약 이제 그 지금 뭐 보도가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요. 미국 뭐 비행기가 뭐 격추가 되었다는 등 뭐든 뭐 이런 뉴스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실전에서 사용되고 훈련됐다면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앞날이 캄캄한 뉴스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굉장히 긴장감이 높아질 수 있는 네, 네, 네.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을 겁니다. 네, 가능성이 그러니까. 없진 없지만 네. 이거를 감히 또 완벽하게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드러낼 때문에 수는 없지. 네. 예. 그럼 막 야씨 너 이러면서 너 죽을래? 막 이러면서 너 전쟁 한번 해볼까?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까지 이어지는 이유 중에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대만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계획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될 방식이나 전략,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전략이라든가 방식, 무기 어떤 식으로 이용할지를 대만을 직접적으로 침공하기 전에 충분한 연습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만약에 요번에 해가지고 만약에 부인은 하고 아닌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어떤 공격에 있어서 상당히 대응을 잘하는 게 있었다면 굉장히 자신감을 얻게 될 거예요. 대만 문제가 확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대신 너무나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네. 사실 정보전이죠. 정보전이고 또 언론전을 통해서 누가 공급을 하고 있다, 우린 공급하지 않는다. 이것도 다 심리전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 이런 뉴스를 따라간다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불확실성이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는지를 고민하는 게 전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굉장히 격변의 전 세계 증시 흐름이었고 중국에서는 굉장히 첨단 산업 쪽으로 계속해서 자본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확인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이나 포커스 함께 해주신 우리 정정윤 연구원님께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 짜이젠. 짜이젠.